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대거 무시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운영대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입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3월 7일, 14일이 거론은 되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이런 도 넘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방송을 워낙 많이 하셔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빨리 우리가 좀 원칙으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큽니다. 예. 자, 최근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나옵니다.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4%가 나왔거든요.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답을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는 것인가? 혹은 혹여라도 탄핵 심판을 기각할까 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될까? 혹은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불신을 불지피는 일각의 주장이 과대대표돼서 그런 답변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않는다는 퍼센티지가 44%라는 건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도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항상 1위였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랄까요? 이런 데 별로 바람을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기본권의 확장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 전에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저렇게 낮다라는 어떤 여론조사나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조사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야말로 정치에서 굉장히 멀게 있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도를 평가받거나 신뢰도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찬성과 반대가 많은 사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도가 낮다는 어떤 주장들을 영향을 받아서 저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와는 다르다고 받아들이셨네요. 앞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보셨는데 저렇게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헌재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면 헌법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국법 질서를 준수하고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과 국정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선동을 하는 거, 이건 도저히 어떤 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신뢰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재판관들 개인을 공격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내란 선동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 예.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때려부수자라는 것이 곧 헌법기관의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선동 아니겠습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건 일반 지지층들한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 공동체의 기틀이 되는 헌법기관을 없애자, 부숴버리자, 뭐 때려 부수자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폭력을,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정치적 주장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고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루빨리 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한 이 혼란을 빨리 종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예. 결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런 선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신변 안전은 어떻게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아서 신변 안전을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헌재 선고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많아요. 7일이냐, 14일이냐, 다 금요일입니다. 혹은 11일이냐, 13일이냐. 정해진 것도 없고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황들로 언론마다 해석도 하고요, 분석도 하고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며칠로 보세요? 저는 뭐 제가 예상컨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그랬는데 예. 뭐 오늘까지 뭐 다른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5일 내일하고 이제 7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그 평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5일과 7일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 중 아마 꼭 반드시 뭐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 수목금 중에서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목금 중에서요. 예. 네. 근데 처음에 이제 7일로 예상하셨던 거는 금요일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사실 전례가 몇 번 없어서 다 공교롭게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하는 어떤 뭐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제 2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주말 선고 이후에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금요일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중대성, 신속성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예. 뭐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뭐 어떤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금요일 선고를 한다거나 예. 뭐 월요일 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아마 두 번의 선고도 금요일이 우연히 그렇게 맞춰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뭐 재판관들이 금요일 선고를 선호하거나 기준에 따라서 선고일을 잡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의 경우에도 뭐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일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8분의 재판관이
선고일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하는 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속 재판이 원칙이고 따라서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나 정해진 건 없고 결론이 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발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과격해지는 이런 양상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대선일에 대한 고려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재판관들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뭐 대선일이라든가 뭐 무슨 집회를 의식해서 이렇게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자체가 헌법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어떤 국정의 불안정성, 손상된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어떤 일체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의 분석대로라면 한 열흘 정도 사이에는 발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변수가 몇 가지 있다. 언론에서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짚기도 해요. 네. 그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우선 뭐 제 생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가정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법 이론적으로 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참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결정 선고가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본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 재판의 어떤 결정 선고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본인이 재판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어 온 재판을 다시 갱신해서 진행된다면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심판의 공정성에도 상당히 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측면 또 법리적인 측면에 비춰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뭐 근시일 내에 임명이 되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누가 그걸 판단하죠?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8인 체제로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만약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전에 이제 평결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관 8명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린 후에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새로 임명된 마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서명만 남았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내리기 전에 임명이 됐다면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늦게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를 신청을 하게 되면 회피를 하게 되면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뭐 강제로 참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건 뭐 허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겠다 하면은 뭐 이거는 깔끔하게 본인이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평결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은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인데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면 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이건 권한 대행에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야말로 일각에서의 이제 주장일 뿐이고요. 설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권한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그 권한 정지로 인해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그 탄핵 소추가 가결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급해서 모든 행위가 이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네. 한덕수 총리의 권한만 회복되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이 진행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참여한 것도 모두 유효다.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은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 꼽히는 게 만장일치 여부거든요. 헌재에서는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을 그동안 쭉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걸 결론 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견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재판관들하고 평의를 거치면서 설득이나 혹은 논리적인 서로의 주장들을 내놓고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내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뭐 전원 일치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뭐 예상을 합니다. 뭐 이 사안의 성격상 기존에 있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아마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즉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이런 행위들은 어떤 법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 그리고 과연 대통령의 어떤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뭐 가치관이나 뭐 임명의 어떤 경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 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원일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재판관들이 일부러 전원일치 내지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뭐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반대 의견이거나 소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을 낼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만장일치를 위해서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한테 본인이 뭐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승복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서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가진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소수 의견을 담기 위해서 결정문에 들어가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소수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도 감안을 하고 하면 그런 결정문을 전체적으로 작성을 완료하는 데 시간은 더 걸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11차 변론이 있었고 그동안 재판관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심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개별 재판관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 내지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즉 심증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8분의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본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의견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 8명이 다 나와서 최종 평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어떤 의견을 담고 싶은 내용은 미리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반 사건과 다르고 이제 결론이 나고 나서 결정 선고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안 문제도 필요하고요. 뭐 지금 대통령의 공백이라는 것은 국정 혼란 내지 국정의 정치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이 낼 의견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은 바로 결정 이후에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넣어서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소수 의견을 위해서 아니면 보충 의견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가지 변수를 다 짚어봤는데 뭐 변수는 될 수 있으나 시간을 더 지체시킬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정확한 이 명칭이 만장일치입니까? 전원일치입니까? 통상 전원일치라고 합니다. 전원일치죠. 예.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줄곧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기를 쭉 보셨을 텐데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 뭡니까? 뭐 결정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뭐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이제 변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위의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 그 점에서 사실은 더 뭐 충격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 측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초지일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계속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목도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탄핵 심판은 뭐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선고는 남겨놨지만 일반 국민들도 심판 과정 전체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에 대한 마음을 다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호수 위의 달 그림자라는 표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라는 주장, 그 두 가지를 국민들이 보고 일단 이미 판단을 다 끝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3월 14일 이전에 정확히는 며칠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가장 늦게 3월 14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3월 14일이요? 그렇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재판관들께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나 재판관에 대한 공격, 또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공백이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헌정 질서가 계속적인 불확정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내에는 예. 결정 선고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날짜를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헌법기관의 판단인데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또 워낙 궁금한 사안이기도 그렇습니다. 해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